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 명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굴원의 어부사 읽어보시겠어요? 굴원은 전국시대 말기의 초나라 왕족 사람으로서 성은 굴씨이고 이 원은 자입니다. 그리고 굴원의 어부사에서 이 어자는 물고기 잡을 어자고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지아비 부자를 해서 어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부사는 아비 부자를 넣거든요. 요 아비 부자는 이름이나 호 혹은 자 밑에 붙였던 전미사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암흑의 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성은 따로 있고 물고기 잡는 부근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씨예요. 그래서 어부사가 아니라 어보사인데 그냥 부로 다 통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백의 아버지가 중앙아시아 쪽에서 중국 촉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손님으로 불렸죠. 그래서 손님 한 게 계기 이름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흥부놀부는요, 원래 흥보놀보였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굴원이 쓴 어보는 어씨입니다. 그리고 이 사는요, 산문시에 노래할 수 있도록 운율과 리듬을 가미해서 지은 운문시를 사라고 합니다. 굴원은 초사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져요. 당시의 시라면은 공자가 민간에 떠도는 시를 모아서 편찬한 시경이 있죠. 초사가 생기기 전에는 거의 시경에 수록되어 있는 시의 형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시경에 있는 시는 거의 네자로 구성되어 있고 역사적인 기록이나 어떤 사실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시가 대부분이고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창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작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굴원이 창시한 이 초사체는 대부분 6자나 7자로 쓰여져 있어서 이후에 칠연시의 그 효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작가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죠. 조금 더 알아보시면요. 이 초사는 전국시대 초나라 때의 가요, 주로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무풍, 샤머니적인 무속적인 내용이나 혹은 신화를 기초로 한 그런 내용에다가 법칙을 가미해서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든 시가예요. 그런 만큼 효사의 역량은 이후 그 내노라 하는 시인들이 시를 짓는데 모델이 될 수 있었죠. 이 어부사는요,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삭탈간직 당해서 물가를 어수렁거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굴원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그 지경이 된 굴원에게 어부가 두 개의 질문을 하고 굴원이 대답하는 문답 대화식의 단락이고요. 네 번째는 결론적으로 자기가 어쩌면 그랬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자책하는 그런 부분으로 어부의 입을 빌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문장을 통해서 굴원의 그 복잡한 심사가 어떤 심사인지, 우리는 굴원과 같은 처지에 처했을 때 어떤 처사를 해야 할까 체크하시면서 문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읽어보죠. 굴원 기방, 유어 강담, 행음 택반. 굴원이 이미 추방되어서 강가에서 어슬렁거리고 연못가에서 치를 읊으며 다니는데 안색 초체, 안색은 초체하고 형용 고고, 형용은 삐쩍 말랐더라. 요 단락이 이제 이 시의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굴원이 추방되었다예요. 요 당시의 초나라의 정치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굴원은 굉장히 박식하고 탐구 정신도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애국심, 충성이 좀 남달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8세 때 초나라 회왕의 깊은 신임을 받아서 좌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좌도는 지금의 외교부 장관이라고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격인 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8살 때 이 정도의 지위에 올라서 내정을 다스리고 또 외교에 활약을 하고 굉장히 큰 인물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시대 말기는 진나라를 비롯해서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뭐 해서 7개의 제후국이 패권을 다투면서 각자 천하 통일을 꿈꾸던 시기였죠. 그래서 가장 강국인 진나라는 장이가 주장하는 연횡책에 따라 나머지 6개국을 각계전투 하듯이 하나씩 포섭해 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나머지 6개국은 소진의 협정책에 의해서 각각의 나라끼리 동맹을 맺거나 연합해서 진나라를 견제하던 시기였어요. 그렇듯이 이 초나라도 진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수구파와 소진의 그 합종책을 추정하면서 당시에 진나라만큼 강했던 제나라와 연합해서 진나라를 견제해야 한다는 진나라를 반대하는 개혁파 이 두 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구론은요. 제나라와 동맹해서 진나라를 견제하자는 그 초제 연합을 찬성하는 반진파에 속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천나라의 패왕이 좀 탐욕스럽고 별로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 장의가 600리를 주겠다고 하는 계책에 넘어가서 그 진나라 소왕이 초대할 때 가면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했지만 기어코 진나라에 가더니 거기에 억류되어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진나라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회왕의 아들인 경양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경양왕이 친진파예요. 그래서 이 경양왕을 필두로 그와 결탁한 그 정적파들의 그 중상모략에 의해서 구론은 정치의 중심 도시인 강남에서 추방되어서 떠돌이 신세가 된 상황, 그 상황이 구론 기방을 말합니다. 요 기자는 과거 시제를 말해요. 그래서 굳이 임이라고 넣지 않아도 됩니다. 유어강담. 유는 논일 유자죠. 근데 뭐 지금 구론이 뭐 한가롭게 논이는 상황이 아니죠.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린다는 의미의 유자입니다. 어쩌는 장소어조사고요. 강담. 요 담자는 가장자리 담자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행음택반. 걸어다니면서 실웅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택반. 연모택, 반자는 이제 밭과 밭 사이의 반, 밭두렁 반자, 이게 가생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담자와 같은 의미예요. 연못가에서 시를 읊고 다니는데, 요 시를 읊고 다닌다는 것으로 구론의 문학사적인 위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론은 정치가이지만 자신이 시에 남다른 재주가 있음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구론은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초사의 창시자예요. 이 문학 안에서 큰 성공을 한 사람이죠. 그가 남긴 20여 편의 그 초사를 통해서 애국심, 애민심 이런 것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져서 중국인들 내지는 서양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방돼서 강가를 어슬렁거리고 시나 읊고 다니니 안색 초체, 형용고구. 안색이 초체하다. 얼굴 얼굴빛이 초체하다. 이 초자는요, 나무 목부에 그 불탈 초자죠. 불 때우는 땔감 초자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태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색이 애를 태워가지고 아주 파리하고 그런 초해요. 그리고 채자도 마음심자에다 끝절자죠. 멘탈이 다 나간 상태. 얼굴에 핏기가 없고 생기가 없는 그런 낯색이고 형용고고 형 몸이죠. 용은 얼굴이에요. 몸이나 얼굴이나 고고해 바짝 마른 장작같이 핏기도 없고 마를고 마를고예요. 둘 다. 그래서 몸이나 얼굴이나 완전 바짝 마른 상태. 상상이 되시겠죠. 이러고 다니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부가 그 구론에게 질문하고 또 구론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단락입니다. 어부 견이문지왈. 어부가 견이문, 요 이자는 접속사예요. 보면서 묻는다예요. 누구에게? 구론에게. 구론을 보면서 묻기를 왈. 자합이 삼여대고요. 자자는 2인칭 대명사예요. 그대는 비 아니냐? 여자. 의문종결 어미사예요. 그대는 삼여대부가 아닌가? 하고 지어사. 무슨 까닭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 그죠? 하는 의문사죠. 고자는 이유. 무슨 이유로? 뭔 까닭으로? 지 이르를지 사. 지시대명사 사.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너 잘 나가던 삼녀대부 아니었어?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그죠? 삼녀대부는요, 이 여자는 그 대문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대갓집, 귀족집. 초나라에는 당시에 그 세 개의 왕족이 있었습니다. 소씨, 굴씨, 경씨가 있어요. 정치적인 힘이 막강하겠죠. 때문에 나라에서 이들을 단속하거나 견제하는 장관급의 지위가 있었대요. 그러니 그 직을 맡았던 것 같아요. 이 구로는 정말 나라의 내정도 살피고 외교도 살피고 거기다가 이 왕족들까지 관리하는 아주 막강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삼녀대부라는 명칭은 후에 구론을 호칭하는 말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부라는 명칭은요, 경대부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사대부, 그렇죠? 예, 경 아래, 사 위에 있는 집정관을 대부라고 해요. 벼슬 뒤에 붙이는 호칭으로도 사용되고요. 그러니 그대는 삼녀대부에다 자도에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쩌자고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구론이 대답을 해요. 구론왈 거세개탁 아독청. 거세, 거자는요 들거자죠. 근데 여기서는 올 모두, 우리 거국적인 행사 그러죠. 모든 세상이 다 개자예요. 다 탁해. 온 세상이 다 탁한데 아독청. 나만 홀로 맑아. 그리고 중인 개취 아독성. 많은 모든 사람들이 개취 모두 취했어. 그런데 아독성. 나만 홀로 깨어 있어. 나만 홀로 정신이 말똥말똥해. 시이 견방. 시이 그래서 견방, 추방되었소. 여기서 견자는 피동으로 쓰였습니다. 모모하게 되었다예요. 이것 때문에 혼자 맑고 혼자 끼어 있어서 추방되었다. 다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부가 말합니다. 성인 불응체어물. 성인은 사물에 응체하지 않고서 이능 여세 추위. 세상과 더불어 추위할 수 있다. 오. 응체는요, 응은 보채로 응고되었다 그러죠. 엉길 응이에요. 채자는 음식을 먹고 얹히는 것을 채했다 그러죠. 막혔다는 의미예요. 막힐 채. 그러니까 성인 정도 되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서 뭐뭐 할 수 있다입니다. 예, 가능조동사예요. 여세, 세상과 더불어서 추위, 추자는 밀추자고 이는 이동하다. 그래서 추위하면은요, 경우나 형편에 따라서 응용의 미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옮겨가면서 변통하는 것을 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어떤 뇌물에 지배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세상의 그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예, 세인 개탁, 하불, 구울기니, 양기파. 세인, 세상 사람들이 개탁, 모두 탁하면 하불굴, 기니. 그 진흙을 굴, 접속사이 휘저어서 양기파, 그 물결, 파랑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탁하면 너도 그렇게 하지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더 진흙물을 막 휘저으면서 그 파랑을 물결을 일으키면서 더 하지 왜 너는 그렇게 안 했느냐. 또 중인 개취 하불포기조 이 철길이. 중인 많은 사람들이 개취 모두 취했으면 하불포기조 왜 불포기조 그 술 찌꺼기라도 먹거나 이 리는요 아무렇게나 빚어가지고 맛이 좋지 않은 술 혹은 싱거운 술 박주를 리라고도 하고 또 남에게 술을 대접할 때 자기가 대접하는 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로 리를 쓴답니다. 여기서는 그냥 싱거운 술이라도 박주라도 마시지 않았느냐.
왜 남들 술 마시고 해롱해롱 되는데 너 혼자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 뭐 보듯이 보고 있으니 누구에게라도 괘씸죄 걸려서 그 꼴을 당하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얘기를 지금 어부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부가 아니라 그런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탁하면 나도 들어가서 그 휘저으면서 같이 하고, 남들 술 먹고 해롱거리면 나도 최소한 술 취한 척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라고도 보겠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어부의 그 문답식의 대화를 통해서 내심의 말을 토로하는 형식을 인신연가라고 합니다. 인신연가는 사람과 신이 서로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되는데요. 시의 내용이 주로 신의 형상을 창작하거나 혹은 그 일반적인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서 쓰는 시인데요. 이 어부사 같은 경우에는 신이거나 사물이 아닌 그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내심의 말을 토로하는 인신연가의 그 스타일이라고 보겠습니다. 하고, 심사고거, 자령방위. 하고, 무슨 까닭에, 왜, 심사, 생각을 골똘히 하고, 깊이 하고, 그냥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고거, 높이 거자는요, 들 거인데요. 그리고 아까는 올의 의미도 있다 그랬죠. 거국적, 거세에서. 여기서는요, 행동 거지 할 때 거예요. 행동이 고상해. 뭔 까닭에 너 혼자 유난스럽게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냥 고상한 척 행동하면서 기어코 자령방위, 스스로 하여금령, 방위, 추방당하게 네 스스로 너를 추방당하게 했느냐. 남들이 널 추방한 게 아니야. 네 스스로 너 자신을 추방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어는 요 문장으로 봐서 남들이 자기를 추방했다기보다도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구나. 정적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자신의 처세에 대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초나라는 이미 진나라로 넘어갔어 이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대하장경 일목난지라는 말이 있죠. 큰 집이 장차 무너지는데 나뭇가지 하나로 지탱하기 어렵다. 아무리 충결지사고 애국지사라 하더라도 이미 초나라는 넘어갔는데 내가 이래봤자 결국 내 꼴이 이렇게 됐구나. 그죠? 어부가 그렇게 뭔 까닭에 너 혼자 유난스럽게 생각하고 고상한 척 행동하면서 추방당하게 했느냐 말을 하니까 그러니 이제 변명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 말 오문지 그러니 말하길 내가 듣건대 신목자 필탄관 막 지금 새로 머리를 감은 자는 반드시 관을 털어쓰고 신욕자 필진의 지금 막 새로 목욕한 자는 반드시 옷을 털어서 입는다고 들었소. 요 탄자는 이제 탄활 탄자인데 털다는 의미가 있어요. 요 진짜도 떨칠 진짜인데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안능이 신지 찰찰. 안능 어찌 안자예요. 능은 가능조동사입니다. 이 신지 찰찰. 찰자는요 살필 찰자인데 아주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찰찰 첩어죠. 신지 찰찰. 맑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서 안능 수 어찌 능수예요. 받을 수 있겠느냐. 무엇을 물지 문문자호 사물의 문문 아주 더럽고 오염된 것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호 의문 종결하면서요. 그래서 안능호예요. 어찌 뭐뭐할 수 있겠는가. 그죠? 이 깨끗한 몸을 가지고 어찌 그 외물의 그 더러운 것을 내가 뒤집어 쓸 수 있겠느냐. 나는 깨끗해. 난 결백해. 그러면서 영부 상류 장어 강어지 복중 영 차라리 영자죠. 부는 나아갈 부자예요. 상류 상은 강 이름입니다. 상수 물에 가서 장어 강어지 복중 장래의 치를 장자죠. 강어 강물에 있는 물고기의 복중 배 속에
장례를 치를지언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수에 가서 물고기 밥이 될지언정 안능 이 호호지백. 예. 호호지백은 자신의 그 깨끗한 몸과 정신을 비유한 거죠. 이 깨끗하고 맑은 청렴한 몸을 가지고 접속사 이 몽, 뒤집었을 몽이에요. 덮을 몽. 안능 어찌 덮을 수 있겠는가 호예요. 무엇을? 세속지 지내. 세속에 먼지진 티끌에. 세속의 그 더러운 먼지, 그 티끌, 그런 것을 몽, 뒤집을, 능, 수 있겠는가 호. 예. 못해. 나처럼 이렇게 깨끗한 몸을 어떻게 저 더러운 세속에 오물을 내가 뒤집어 쓸 수 있겠어? 난 도저히 못해. 그죠? 이렇게 초사는 시경과 달라서 개인의 감정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중시 여기고 그 의지를 아주 강하게 드러낼 수 있고 때문에 낭만적이고 서정성이 특수라고요. 그리고 그런 만큼 또 형식도 자유롭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런 부분을 다채로운 언어나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운율을 넣어서 시인 자신만의 그 정서, 정조를 마음껏 토로할 수 있게 한 거죠. 초사의 형식을 빌어서 시인의 그 애국심, 애민심을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인들에게 고전 시인으로서 가장 손꼽히는 시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요. 시로서 정치적인 소신, 의, 이런 것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부, 완이소. 어부가 완, 빙글에 웃는 완자예요. 그래서 이자를 붙여서 빙글에 소, 웃으면서 이자는 의태어에 붙는 전미사입니다. 고예의 거, 고 두드릴 고, 예자는 배를 젓는 노입니다. 노를 두드리며 가면서 내가왈, 내자도 접속사예요. 이에 의미 없이 쓰인 것입니다. 가면서 노래 부르기를 왈. 창랑지수 청해. 창랑의 물이 맑으면, 그죠? 요 해자는 초사 문장 끝에 후렴구처럼 쓰이는 어조사입니다. 창랑은, 창은 강 이름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큰 바다의 푸른 물결 이러는데 그냥 창랑을 고유명사처럼 통용합니다. 그래서 창랑의 물이 청해 맑으면 가 오를까죠? 뭐뭐 하면 되고예요. 이탁 오영. 오영 나의 갓근을 탁 씻는 것으로서 가 좋고 되고 옳고 나의 갓근을 닦으면 되고 창랑지수 탁해 창랑의 물이 탁하면 가이 탁오죽 나의 발을 탁 씻으면 된다. 수거 불부여언 마침내의 숫자입니다. 드디어 가더니 불부 여언 이 부자는요 돌아오다 의미할 때는 복으로 쓰이고요 부사로 다시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그럼 다시 살아나다 그죠? 이것은 다시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다시 여언 말을 여하지 않았다. 혹은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 다시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는 줄 여자에서 여언에서 말을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 않았다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왜? 자신만이 깨끗하고 결백하다고 믿는다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 안 하는 것이고 또 이미 알고 있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굳이 말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것이겠고요. 어쨌거나 불부여언 다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가끔 닦으면 되고 물이 더러우면 내 발 닦으면 된다. 왜 부득부득 더러운 물에다가 갓근 닦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물에 맞춰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거기에 맞게 처세하면 되지 않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얼핏 어부가 질문하고 선생이 답하는 구조지만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그 답하는 자문자답하면서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내심의 마음이죠. 뭐 나만 유독히 그렇게 결백하고 나만 그렇게 유난히 깨끗하다고 그랬어야 했느냐. 스스로 자신에게 계속 질문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구론은 청정지사라고 불리는 그 명분에 매달려서 혹은 평생의 신조에 얽매여서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못하고 그들과 등지며 살았던 지난 일을 자책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구론이 처한 이런 사태는 인류 역사 내내 나라가 흥하고 망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죠. 어떻게 처세해야 하느냐. 너무나 인간적인 갈등, 고민이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함께 망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재빨리 잽싸게 갈아타야 하느냐에 대한 갈등. 그러나 구론은 진나라 백기 장군이 초나라를 침략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명나수에 빠져 죽었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완용의 경우 당시에 그 고종의 그 무능함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 무지한 백성들 사이에서 이완용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결국은 선택이죠. 구론의 선택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절지사로서 애국지사로서 영원히 중국 국민들에게 칭송되는 바이고 또 이완용의 경우는 매국노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죠. 이상세계가 아닙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뺏고 뺏기는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나만 깨끗하다, 나만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자신의 잣대이기도 하고 더러운 창락물에서 부득불 갓근 닦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히려 분탕질을 해가며 발을 닦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이 어부가 제시하는 대로 세상의 추이에 따라서 유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기회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성인이 아닌 한 오히려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론이 명예를 위해서 죽었건 이완용이 부귀를 탐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들 모두 결국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자신의 욕심을 따랐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노자나 장자의 이론에 의하면 세상의 추이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결국 욕심을 쫓는 것이니만큼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지 말고 네 본성에 맞게 살아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본성에 맞춰서 살라고 권합니다. 이 또한 이 본성이라는 것도 욕심에 가려서 자신의 본성을 찾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추이에 맞춰서 산다는 것은 욕심을 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한 말에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성인이 아닌 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영원히 인간의 숙제로 남는 말이죠. 때문에 이때 나온 답이 칭병입니다. 쫓겨나기 전에 병을 핑계로 물러나와서 다시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은둔자의 삶을 사는 거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으로 구론의 어부사 읽어보셨습니다. 이 구론의 복잡 미묘한 이 심정을 가지고 전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구론 어부사 구론 기방 유어 강담 행음 택반 구론이 추방되어 강가에서 어스렁거리며 연못가에서 시를 읊고 다니는데
안색 초체 형용 고고. 안색은 초체하고 형용은 비쩍 말랐더라. 어부견이 문지왈. 어부가 구런을 보고 묻기를 왈 자비 삼녀대부여 하고 지어사. 그대는 삼녀대부가 아니요. 무슨 까닭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소. 구런왈. 구런이 말하길 거세개탁 아독청. 온 세상이 모두 탁한데 나만 홀로 맑고 중인 개취 아독성. 뭇사람들이 모두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어서 시이 견방. 그래서 추방당했소. 어부왈. 어부가 말하길 성인 불응체어 물이 능여세 추이. 성인은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변화할 수 있다오. 세인 개탁 하불굴 기니 이 양기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탁한데 어찌 그 진흙을 휘저어서 물결을 일으키지 않았소. 중인 개취 하불포 기조이 철길이. 무사람들이 모두 취해 있는데 왜 그 술찌꺼미라도 먹거나 그 박주라도 마시지 않았소. 하고 심사고고 자령방위. 무슨 까닭에 생각을 깊이 하고 행동을 고상하게 하여서 스스로 추방당하게 했소. 구런왈 오문지. 구런이 말하길 내가 듣건대 신목자 필탄관. 지금 막 새로 머리를 감은 자는 반드시 관을 털어쓰고 신욕자 필진의. 지금 막 새로 목욕한 자는 반드시 옷을 털어 입는다고 들었소. 안능 이 신지 찰찰. 수 물지 문문자호. 어찌 이 깨끗하고 맑은 몸을 가지고 사물의 더러운 것을 받을 수 있겠소. 영부 상류 장어 강어지 복중. 차라리 상수 강에 가서 강에 있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장례를 치를지언정 안능 이 호호지백 이 몽세속지 진해호. 어찌 이 깨끗하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새 속의 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겠소. 어부 완이소 고예이거 내가왈. 어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노를 두드리며 가면서 노래 부르기를 왈 창랑지수 청해 가이 탁오영.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근을 닦으면 되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가이 탁오족. 나의 발을 닦으면 되리라. 하고는 수거 불부 여언. 마침내 가서 다시 말하지 않았다. 예, 어떠신가요? 구런의 어부사. 예, 복잡 미묘한 구런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